예, CBS 라디오 박정훈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. 2부에서는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전 의원이시죠. 스튜디오에 모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.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작년에 저희가 의정 갈등 문제로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대로 가면 윤 정권 3년 못 간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. 아니 뭐 좀 예측이 틀렸죠. 뭐 1년 아 그런가요? 1년 갔나요? 1년도 안 간다. 안 간 그러니까 거잖아요. 총 3년 못 간다 이런 네, 취지로 이해했었는데 예. 제가 저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은 이번에 뭐 계엄령 그 사태 아니더라도 예. 그 끌고 갈 수가 없어요. 근데 그 음. 끌고 가면 불행이죠. 예. 좀 한심합니다. 네. 자, 일단 그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 22분에 이제 헌재가 8대0 전원 일치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이 과정 오기까지 뭐 여러 가지 예측과 전망도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저는 뭐 8대0 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. 예. 그 중에서는 이제 그 절차 문제 뭐 이런 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. 아마도 재판관 한 두세 명 정도는 아마 개별 의견, 예. 보충 의견을 내지 않을까 그러고. 근데 뭐 저하고 아는 사람들도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도 든 사람들이니까 예. 성향으로 볼 때는 좀 이제 약간 보수적인 분들. 그럴까 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뭐 부결될 거라 뭐 그래서 기각. 예. 그래서 그럴 일 없다 뭐 그래서 내기할죠. 그래서 내기 티요. 그랬는데 예. 그렇게 생각한 것도 많은 심지어 뭐 TV 패널이나 뭐 예. 신문에다 칼럼 쓰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예. 그런 기각될 거라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 형사 재판 과 혼동을 한 것 같아요. 예. 이게 탄핵이란 건 솔직히 좀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 형사 소송은 엄격한 증거 법칙이 있고 뭐 이런 다 아시잖아요. 의심 예. 들어올 때는 뭐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. 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적인 건 볼 때 유죄가 분명한 것 같지만은 예. 뭐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 증거 법칙 위반하면 무죄도 나오잖아요. 예. 근데 그거랑 요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방어하는 사람들 다 그런 논리였잖아요. 근데 난 그게 좀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걸 혼동한다는 게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절차를 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번에 그 문영배 헌재 소장, 고란대 그 소장 말이죠. 그중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. 뭐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와 예.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뭐 영향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. 예. 그게 바로 탄핵이라는 제도의 핵심이죠. 헌법재판. 예, 그러니까 탄핵 심판. 탄핵 심판이. 예.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나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자, 이번 이제 헌재의 최종 결정문을 두고도 이제 굉장히 오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. 왜냐하면 또 예상보다 굉장히 헌재의 선고 일정이 38일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호평이 많습니다.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그 고난된 문영배 그 재판관이 저는 그 문 재판관하고서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예. 그 부산지방법원 그 부장판사 할 때 바로 그 4대강 소송, 낙동강 소송을 주관했어요. 예. 제가 그때 그 재판을 한 번 빼고 그러니까 다 가서 그 재판 진행하는 걸 제가 봤죠. 예. 아마 우리나라 재판장 중에서 그만큼 이렇게 또 뭐라 실력, 그럴까요? 균형감. 원고 측의 어떤 주장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자 수용을 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재판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봐요. 제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보다 이제 헌재 재판관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문 재판관이 그런 그 성격이 다 차분하게 다 드러난 것 같고 뭐 그 재판 그
심판 결정문은 뭐 여러 사람이 이제 합동한 작품이고 예. 하지만은 이런 그 논란이 많으니까 그걸 불식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간결하지만은 많은 부분을 갖다가 다 검토해서 그 반영했다고 봅니다. 그 교수님 보시기에도 잘 쓴 건 맞습니까? 글쎄요, 뭐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그 대통령 탄핵 결정을 3번째 했는데 예. 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뭐 그것도 잘 쓴 거죠. 그 사실은 그 헌법적인 책무를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공감 가는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뭐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그때 그 적시를 했죠. 예. 그래서 뭐 이번에 특별하게 뭐 제가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재판관들이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그래야죠. 이제 방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례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두 재판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? 경우적으로 봤을 때나 뭐 의미적으로 봤을 때.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구체적인 형사법 위반 문제로 갖다 딱 집어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잖아요. 예. 그러나 이제 또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그야말로 헌법에 부여된 국가 보위 업무를 갖다가 아주 뭐 엉뚱한 사람한테 뭡니까 그걸 의존하고 위탁하고 예. 뭐 그런 거 본인이 사실상 인정을 했잖아요. 최서원 씨. 네.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그보다 그 심각성은 훨씬 뭐 비교할 수 없게 더 크지만은 예. 본인과 또 변호하는 사람들,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그것도 정당하다고 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뭐 탄핵 결정이 예. 헌재로서는 더 좀 힘들고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을 약 4개월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.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. 뭐 이런 진단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? 네,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후에는 예. 그 중에서 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여당 의원들이 뭐 탄핵에 동참을 하고 뭐 어차피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사실상 이제 선을 긋고 예. 그래서 이제 대선에 나갔는데 예.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모습은 탄핵하는 과정이랄까 안 보이고 지금 후회도 별로 안 보이고 예. 뭐 그런 것이 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있었던 뭐 그런 모습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왜냐 그러면은 이미 처음에는 좀 상당히 좀 당혹하고 예. 뭐 그랬지만은 작년에 한 크리스마스 정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. 예. 그게 상당히 저도 좀 의아하고 저도 그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예. 또 저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잘 알던 사람들이 앞장서고 그래서 뭐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밑바닥에 돌아가는 그 정서랄까 이런 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는 상당히 달랐던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탄핵 반대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부분을 네, 말씀하시는 그게 거죠? 이제 자기들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비상견 말이 확실하게 아니다. 어떤 입장이 없었잖아요. 예, 처음에는. 맞아요. 예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특히 이제 밑바닥에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저변 세력에서의 공기가 분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와는 좀 달랐다는 것을 의원들이 깨달았다고 좀 인식을 해서 예.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는 그 흔히 말하는 말로 이제 손절했잖아요. 예, 손절하고 뭐 새로 나가자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단일 좌우가 안 됐죠. 그것이 예. 분열돼 버렸지. 근데 예. 이번은
뭐 그때나 그 결정 후나 그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 좀 의원들뿐 아니라 그 밑바닥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많은 당원?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? 지지자들이 예. 당시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.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,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했던 것처럼 절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가요? 근데 거기 뭐 그렇게 하기가 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그렇잖아요. 아, 뭐 그런 그런가요?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. 하긴 조기 대선 이후까지 어떤 윤 전 음, 대통령에 대한 뭐 탈당 요구나 제명하지 뭐 않겠다. 그런 얘기가 별로 없고 뭐 자연스럽게 뭐 정해지지 않게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.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음.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데서 이런 말하자면은 그 일종의 뭐 부담이고 예. 뭐 질곡이잖아요. 근데 아하.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뭐 선거고 뭐고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죠. 네. 만약에 이제 절연을 명확하게 윤 전 대통령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기 대선 역시 그러면 이재명 대 윤석열 2차전이 되는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근데 그런 그렇게 의미에서. 되면은 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산이 있겠습니까? 솔직한 얘기로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그 대선에 과연 국민의힘이 큰 기대를 하겠느냐. 또 지금 또 의원들은 뭐 임기가 지금 뭐 3년 1년도 안 지났잖아요. 10개월 좀 지났나 아직 많이 그렇죠. 남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예. 뭐 그 절박감도 적고 음. 의원들이 이번에 그 대선하고 뭐 내년 뭐 지방선거. 춘3월에 총선 있다 그러면 지금 좀 뭔가 좀 아하. 다르지 않겠어요? 예, 그러니까 예. 그 이제 정치 오래 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다. 또 3년 후는 모른다.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신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측의 어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움직임 순명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지금 그 지지층에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들로부터 좀 예. 두터운 좀 지지를 받는 사람이 한 2명 정도가 이제 좀 의미 있는 예. 좀 경선에 나가서 그중에 한 명이 후보가 되겠죠. 네. 두어 명이요. 네. 누굽니까? 두어 명은?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가요? 네. 그럼 약 이 20명에 가까운 분 중에 한 두어 명 정도가 네, 그렇죠. 뭐 항상 뭐 의미 있게 경쟁할 그렇게 것이고.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음. 이렇게 벼랑간 그 후보가 많이 나오는 게 예. 나도 하겠다 하는 게 뭐 말하자면은 되게 보면은 또 본선이 좀 승산이 좀 어려운 선거여도 그런 현상이 좀 있죠. 승산이 아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뭐 나도 한번 해보겠다.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. 누가 아. 확고하게 이제 후보가 보이면은 그게 없잖아요. 박근혜 대통령 그 2012년 그 좀 뭡니까 그 당시 대선 조기대 때도. 때도 뭐 이렇게 경선에 나가줄 사람이 없어서 막 고민스러웠잖아요. 그게 예,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. 그게 이제 이기는 선거 모습이고.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선거적 습성이 있기 때문에 또 후보들이 더 많이 나오는 뭐 그런 이제 의미도 있다. 그때 뭐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또 이제 좀 지나게 되면은 정리되잖아요. 항상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두 번이나 탄핵된 대통령이 배출된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.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. 그렇게 그런가요? 현실적으로 그렇게 됩니까? 그건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그런 얘기 하지만은 예. 후보 되게 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에 이제 어떤 규칙 사항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번의 경우도 비상계엄령이라는 또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중하게 보고 국민의힘이 후보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. 근데 이제 후보 내지 않으면 그냥 뭐 그 이제 무소속 후보를 영입할 건지 근데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서 예. 큰 정당의 뒷받침 없이 선거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. 그 제3당도 어려울 뿐더러 예. 그 작은 정당에서 그 나가서 선거한 사람들이 예. 그게 얼마나
어렵습니까? 그 예.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죠. 아하. 그런 현실 문제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를 안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. 뭐 이런 진단하시는 건데, 저 이런 가운데 이제 조기 대선 주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일요일 주일에 그 개헌의 적기다. 지금이야말로 이제 화두를 냈는데 우리 의원님도 헌법학자이시기 때문에 이 개헌 필요성에 늘 있다고 우리가 많이 왔습니다만 과연 지금이 적기인가? 이거 지금 뭐 배란간 저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럼 어떤 개헌이냐? 그리고 예. 우리 헌법 개정 많이 했지만은 그 정상적인 민주적 개헌은 딱 2번 있었잖아요. 예. 4.19 후에 의원내각제 개헌하고 예. 87년 때 대통령 직선제. 그 당시는 의원내각제와 직선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논의가 나오기 전부터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? 예. 그래야 되는 거죠. 근데 개헌제에서 무슨 개헌하는 건 모르고서 개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. 더군다나 뭐 60일 내에 그 어떻게 그 국회의장이 신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경솔한 발언했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. 그리고 요새 뭐 몇몇 분들이 뭐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예. 그 이제 중임을 할 수 있게 4년 하자고 중임제. 그러는데 난 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. 그 그런가요? 5년 동안 하는 것도 죽을 노릇인데 그래야 그 8년 가겠다.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잘하면 4년에 한 4년에 번 더 하게 해라.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. 그런가요? 대체로 보면은 대통령들이 연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초반 4년을 네, 초반 4년 그렇게 해서 딱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맥이 풀려서 두 번째 임기는 다들 그래서 그 미국 선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. 클린턴, 예. 그다음에 오바마. 아들 부시, 예. 오바마 예. 다 재산에 성공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뭐 두 번째 임기는 그냥 뭐 흐지부지 그렇게 한 거예요. 진짜 뭐 두 번째 임기가 첫 번째보다 더 좋았다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오바마도 그렇게 그렇지 않았습니까? 오바마도 두 번째. 그러니까 정권을 다 바뀌었잖아요. 그 로나ल्드 레간 정도만 뭐 2기 때 이란 공투나 사건도 있었지만은 해서 결국엔 부통령의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? 3연속 이겼잖아요. 그랜슬램을 한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 연임이 그 우리나라 지금 뭐 몇 년도 못해서 다 이게 고장이 나는데 그 연임할 것 때문에 연임하고 또 온갖 노력을 다 할 거라고 그냥 억지로 경기 부양시키고 말이야 뭐. 그래서 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통령제 그대로 하지 말고 뭐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 분권형 대통령이 되는 게 또 오스트리아하고 핀란드를 주로 얘기하는데 그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예요. 그 의원내각제에서 다 두 나라는 대통령을 직선을 뽑는다 그런데 그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그 차이 없고 그리고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국군 통수권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니 다른 의원내각제하고는 다른데 핀란드는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 있고. 근데 우리나라도 4.19 후에 민주당 정권 때 205 헌법 때 국군 통수권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있었어요. 그래서 5.16 때 장면 총리가 군을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? 그것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것에 대해 따져보지는 않고 무슨 그 분권형에다가 대통령 중임제 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민주국가가 됩니까? 난 그 무슨 얘기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. 그렇군요. 그리고 이게 뭐 헌법제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역사도 많고 그 충분한 지식, 현실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을 다 훑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남이 탄 배가 좋아 보인다고 바꾸자 난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. 저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 경솔하지 않는가. 그렇군요.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하고 대법관도 임명하고 더불어서 이민선 문영배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두 분을 채울 2명의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몫으로 이분이 2명을 임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몫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. 글쎄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. 근데 사실상 헌법이나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없잖아요. 뭐 가능은 한데 근데 가능하더라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고려 특히 이제 권한대행이
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할 수 있는 건 큰 권한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과연 국민으로부터 직접 뽑히지 않은 권한대행이 이거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. 그리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과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. 또 만일에 또 민주당이 뭐 그걸 뭐 청문회도 안 열겠다 이렇게 반대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?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임명시켜 버려요. 그것도 참 어렵잖아요. 예. 그리고 우리 헌법 재판소에 관한 헌법 규정과 헌재법이 상당히 좀 운영하기에 예.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. 특히 이것은 헌법 자체에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. 우리 헌재 이게 87년 할 때 우리가 헌재를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뭐 독일, 이탈리아, 오스트리아 헌법도 하고 이제 2공화국 때 헌법을 이렇게 특히 오스트리아, 이태리 헌법을 고려해서 만든 건데 그 뭐 처음에는 헌재가 이렇게 바쁜 기간이 되리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. 예. 처음에는 그 몇 명은 비상임 재판관이었어요. 할 일이 없어서. 예. 근데 지금은 뭐 그 저기 헌법 소원이 너무 많아서 뭐 그거 엄청나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큰 문제고 또 구성에서 그 대통령이 3명, 대법원장이 3명, 국회의원 세 명. 3명 같은 것이 뭐 그렇게 하는 데가 이제 또 이태리하고 저기 오스트리아도 대충 비슷하게 돼 있는데 예. 과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적절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. 예. 근데 헌법소장은 그 청문회와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국회 동의받는 게 부담되니까 그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권한대행으로 아, 그렇죠.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문회 거치는 이 정부지 여기 재판관이 다 마찬가지로 그거는 국회에 좀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아. 예. 그래야만 이번에 그 마은혁 좀 재판관 됐지만 그런 잡음이 없잖아요. 근데 우리 헌법에 이제 갖고 있는 그 맹점이고 그 다음에 뭐 탄핵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 뭐 헌재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87년 헌법 때 이렇게 그 4공하고 5공학 때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무슨 탄핵을 합니까? 그래서 그때하고 해서 이제 민주헌법 때니까 탄핵 정족수는 또 국무위원이나 뭐 다른 그 고위직도 대통령처럼 3분의 1 정족수를 해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도 과반수고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해임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. 그것도 과반수고 탄핵도 과반수 아니야. 그러니까 87년에 그 헌법 고조항을 잘못 만든 거예요. 그러면 그 당시 그럼 교수들이 헌법 교수들이 몰랐느냐? 그거 알았지만은 그걸 상영할 것 같으면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돼버리잖아요. 그리고 이제 대충 뭐냐면 뭐 우리 설마 탄핵 같은 걸 하겠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자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국회의 그 정족수가 난 좀 잘못됐다고 봐요. 근데 이제 그걸 고칠 수 있냐는 건 별개의 문제죠. 그래서 우리나라 헌재가 지금 상당히 뭐 사건도 많고 뭐 너무 많고 너무 많이 기대를 해서 그게 지금 헌재의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렸죠. 예. 한 40초 남았는데요. 의원님 그 아까 유력 두 사람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김문수 전 장관이 됐습니다. 이분이 이제 또 보수의 유력 주자로 평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분이 글쎄요. 뭐 그거야 뭐 저기 뭐 당원하고 뭐 경선 룰에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죠. 뭐. 그래서 모르겠어요. 난 뭐 그 장단점이 있겠죠. 뭐 다른 유력 주자는 홍준표 시장인가요? 뭐 홍준표 시장이야 뭐 본선도 한번 해봤으니까. 아하. 그렇군요. 한 두 분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, 의원님. 네, 감사합니다.